안녕하세요. 아이누리 안녕 분당점 신현수 원장입니다. 오늘은요,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어머니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. 사실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. 그런데 와, 이 아기 울음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 수준으로 정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안심이 참 됐습니다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, 우리 엄마들 힘들겠다. 이렇게 비장하게 육아해야 되나? 내 아이 울음소리가 여기에 다 접목되게 분석을 해야 되나? 유튜브에 나오는 그 울음소리에 대한 분석은 서양 애기들 울음소리인데,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댓글들을 봤어요.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. 그런 댓글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. 그런데 제 애기 울음소리는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그 불안한 글들이 좀 저는 와닿았어요. 왜냐? 울음소리가 보통은 신생아 100일까지의 울음소리예요. 그리고 애기들은 그 울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. 배가 고픈데 말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밥 줘요! 이제 이 말을 울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내 아이 울음소리를 분석하냐고 울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. 보통은 이제 아기 태어나면 엄마들 다 아실 거예요. 2~3시간 간격으로 먹고 자요. 한 달 동안은 얘는 계속 자는 것밖에 없어요. 먹고 자고 먹고 자고. 그리고 엄마들 다 긴장하니까 이렇게 계속 지켜봐요. 사실은 울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얘가 왜 울까? 저는 크게 4가지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기가 잘 크려면 뭐 해야 돼요? 잘 먹어야 돼요. 잘 자야 돼요. 그 다음에 아프니까 신호 보내야 되죠. 그 다음에 내가 좀 불편해요. 이렇게 4가지만 보셔도 돼요.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할 일은 뭐냐면요, 잘 먹고 재우고, 이 2가지가 우선 제일 중요하거든요. 태어나서 신생아 시기를 거쳐서 100일까지는 아기들이 2~3시간 간격으로 먹여요. 그럼 먹는 패턴을 알아야 돼요. 우리는 성인들은 어떻게 돼요? 하루에 아침, 점심, 저녁 3끼를 먹잖아요. 아기들도 2~3시간 간격 되면 배가 고파요. 그러면 그때 눈을 뜨거든요. 그러면 입을 그냥 오물오물 해요.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고개를 두리번 거려요.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엄마라면 아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나서 입 주변에 딱 대보세요. 그러면 얘가 이게 젖꼭지인 줄 알고 휙 달라붙어서 물으려고 해요. 그러면 그때 먹이시면 돼요. 우는 거는요, 화가 나서 우는 거예요. 아니, 내 배가 고팠는데 왜 밥을 안 줬어? 그럴 때 우는 울음소리는요, 아팠을 때 우는 소리, 졸려서 화가 나서 우는 소리랑 섞여가지고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울음소리랑 얘의 바디랭귀지랑 같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졸릴 때도 사실은 처음부터 졸려 이렇게 울지 않아요, 아기들이. 처음에는 배고플 때 신호랑 약간 좀 비슷해요. 그런데 좀 차이점은 이렇게 눈 이렇게 깜빡깜빡, 졸리면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. 이런 신호들을. 근데 신생아 때는 어떻게 해요? 배부르면 그냥 자요. 한 달 지나면 스스로 안 자요. 못 자요. 재워줘야 돼요. 그런데 신기한 게 아기들은 자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의식 같은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. 아기 키워본 엄마들은 저희 애는요, 잘 때 되면요, 눈썹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. 저희 애들은요, 자기 전에 입을 오물오물 대요. 저희 애들은 꼭 잘 때 되면요, 제 겨드랑이를 꼭 만져요. 그 신호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. 스스로 자기가 잠이 들기 전에 자기를 유한시키는 그런 신호들이에요.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호가 되면 토닥토닥토닥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반복되는 리듬이 있는 소리나 이런 진동은 사람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. 그렇게 되면 아기들이 자요. 먹는 거, 자는 거 끝났죠.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거. 왜 제가 불편한 거 뭔지 아냐면요, 아픈 경우는 흔치 않아요. 이때 제일 많이 불편한 게 뭐냐면요, 기저귀 때문에 불편해요. 왜냐면 하루 종일 한 2~3시간 간격마다 먹으니까 우리도 물 많이 마시면 계속 화장실 가잖아요. 축축해요. 그러면 애기들이 꿈틀꿈틀 대요. 그러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다. 근데 처음이면 이 신호를 캐치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배가 고픈가? 그래서 먹여보세요.
그 다음에 졸린가? 투닥투닥 거려보세요. 앉았다. 아, 그럼 기적인가 보다. 이런 것들이 보통은 제 경험상은 아이 엄마들이라면 1주, 2주, 3주 정도면 훈련이 되세요.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런 적응 과정을 거쳐서 숙련된 엄마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름이 안 되고 이제 속에 이제 가스가 차서 트름하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되거든요. 아,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, 아기는.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굳이 트름을 안 시켜도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. 그냥 소화가 잘 되거든요. 근데 분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젖병을 빨면서 공기가 들어가요. 그래서 가스가 차서 트름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. 그 아기를 어깨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근데 턱을 엄마 어깨에다 이렇게 탁 걸치는 자세. 그리고 나서 아기를 이렇게 받친 다음에 등을 토닥토닥 살살살살 쳐주세요. 이 자세는 사실은 이제 아기 마사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. 이건 제가 나중에 이 부위에 대해서 또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 아기가 아플 때 신생아 시기에 그다음에 생후 100일 전까지 막 심하게 오는 경우는 사실은 영아 산통 때문에 그래요. 이 영아 산통은 앞에 3케이스는요 아기들 많이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성격 나빠져요 하는 해당되는 경우들이 앞에 3가지 경우예요.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한두 번 그런 거는 괜찮아요.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. 엄마한테 기회를 줘요. 근데 영아 산통은 일주일에 3번 이상, 하루에 3시간 이상, 그 다음에 3주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울거든요. 진정시키고 싶은데 아기가 진정이 안 돼요. 이럴 때는 아기가 울어도 성격 나빠지는 경우가 아니에요. 우선은 세월탕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. 아까 이제 달래는 방법, 리드미컬한 그런 어떤 행동들, 이 아이한테 이제 그런 진동을 주는 거, 그런 규칙적인 리드미컬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, 그 다음에 선선하게 해주는 것도 아이한테 좋아요. 그래서 좀 약간은 바깥 바람을 쐬거나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밖에 자동차 태우고 이제 한 바퀴 돌면 괜찮아졌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. 그런 방법들을 괜찮아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.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렇게 4가지 범주를 기억하시면 얘가 울면 어디에 해당되지? 우선은 제일 중요한 2가지를 생각하시고요. 그 다음이 불편한 거, 아픈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얘가 아파서 우는 거예요. 이건 좀 쉬워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자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. 네, 그러면서 편하게 지금 애 키우고 얘한테 사랑을 주기도 지금 벅차고 지금 배워야 될 게 우리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. 전문가까지 되실 필요 없으세요. 육아를 우리 즐기자고요. 네, 아이누리 아니온 분당점 신현수 원장이었습니다.